지지층에서요. 당내에서 한 전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론이 집중되는 상황, 이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요. 한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성 문자를 수백 통 받았다고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질문을 두고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가 이런 규정이 좀 있긴 했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도 면담을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 두 분이 우리 총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방법과 시기에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겸 어떤 소회가 있으시고 어떤 개선안이 있으신지 청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조정훈 의원과 관련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 총선 패배 백서는 한동훈 죽이기다. 한동훈 덕에 서울에서 당선돼 놓고 이제는 한동훈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느냐. 배신자다, 기회주의자다, 간신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 전 위원장 지지층에서는 이 패인 분석하는 이 설문 그 조사의 문항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서는 필요하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백서가 필요한데 백서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특히 이제 패배한 그 국민의힘 같은 그 정당 입장에서는 패배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다음번 선거가 뭐가 있습니까? 2026년 지방선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2027년 대선에서는 패배하지 말고 정권 재창출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서 이번 총선 백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은 왜 패배했는지 모릅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왜 패배했느냐? 이재명과 조국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은 분열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명약관화한 건데 그런데 지금 백서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걸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그 문항 같은 것들은요. 가뜩이나 어려운 당을 더욱더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백서를 만드는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서의 질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요새가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한동훈 원톱 체제가 민주당보다 효과적이었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백서의 설문 조항 항문들이 한동훈의 책임론을 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된 질문 아니냐. 이게 지금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의 얘기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누구보다 이 조정훈 의원의 또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이 조정훈 당신 한동훈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당선됐는데 이렇게 지금 뒤에서 칼 꽂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신세진 건 신세진 거고 저거 이제 백서 팀장으로서 뭐 저런 거를 시도할 수는 있는데 저 설문 조항이 보면요. 저도 조금 뭐라 할까요? 왜 저런 식으로 설문을 만들었을까? 저런 식으로 설문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백서를 만들어가고 이제 패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뭔가 거듭남을 위한 작업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거듭나고 다시 단단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이 총선 패인 분석 평가 작업이 파워게임의 도구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구화가. 이렇게 되면요. 백서를 만드는 과정이 당 분열의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읽어주신 것 중에 한동훈 원톱 체제하고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삼톱 체제 어떤 게 효과적이었냐? 아니 저쪽에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그게 솔직히 말해서 삼톱 체제입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만들어놨지. 예. 그 당이 어떤 당이었어요?
이재명으로 그냥 일석화돼 있는 그런 당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문항을 만들어 갖고 그걸 평가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조정훈 의원의 그 반론을 제가 좀 대신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역을 없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지호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선대위 체제가 사실상 쓰리톱이 맞느냐. 이재명 원톱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역에 묶이고 법원에 가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삼톱 체제로 간 것 아니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국민의힘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TF 팀장을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을 시킬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일수록 한국 정치를 뭐 이번에 비례대표가 됐지만 김민정 교수라든지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 소선거구제의 폐해, 그러니까 거의 지지율이 많이 붙어 있으면서 21대 22대 반복적인 패인 여러 가지 차원들이 다른 측정 목표들이나 팩트들이 있거든요. 요소들이. 근데 조정훈 의원이 어떤 정치적 경험과 그리고 어떤 정체성, 보수적 정체성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하느냐는 거죠. 예,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합류한 지가 전문가입니까? 얼마 안 되신 분이죠. 네. 나는 그런 면에서 너무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맥을 갖고 있는 보수정당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여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취약한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정치학회라든지 무슨 정책학회라든지 뭐 국민의힘에도 얼마든지 그런 그 직접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차분하게 22대 저는 만약 이런 정도의 설문을 하면요. 명확하게 똑같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23대, 24대도 똑같이 비슷하게 되면서 80석 이상 차이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적 분석이 되는 데이터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취약하게 희청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뭐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조금 더 권위 있는 TF 단장과 교수들이 이걸 해야만 벌써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정말 또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냐 못했냐 졌으니까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결과가 뻔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매우 취약한 공격을 받는 거죠. 예.